안녕하세요. 국제 정세를 쉽게 풀어드리는 지오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향후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약 80%에 이른다. 80%라는 건 단순한 예측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곧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 오늘 뉴스 속보로 접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일본만의 재난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 외교, 심지어 인구 이동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전체 질서를 바꾸는 지정학적 대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경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정밀기기, 산업용 화학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전기차를 타고 고성능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트로프가 강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바로 이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위치한 아이치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모여있는 교토 지역, 그리고 일본 물류의 핵심인 시즈오카와 나고야, 항만이 바로 이 지진 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만약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이 지역을 덮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만은 마비되고 철도는 끊기며 공장은 붕괴됩니다. 일본의 제조 라인은 중단되고 그 여파는 바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도쿄 인근 일부 공장들이 멈추자 한국의 현대차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이 멈췄고, 독일의 BMW와 미국의 GM 공장들도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이 멈추면 지리적으로 전혀 떨어진 나라의 공장도 함께 멈춰버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전보다 더 정밀하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품 하나가 멈추면 완성품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은 이 병목 지점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일본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초순도, 불화수소, 고정밀 소재 등은 일본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센서, 제어칩, 특수강, 고탄성 플라스틱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멈추면 한국의 주요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의 계약 불이행, 수출 차질, 브랜드 신뢰도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업 차원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일본에만 의존하던 부품 공급선을 동남아시아, 유럽, 국내 업체로 분산하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전략 물자의 재고 확보, 긴급 조달 체계, 경제 안보 차원의 외교 채널 강화가 필요하죠. 이제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구조와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동안 주일미군과 함께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담당하던 핵심 축이 재난 대응이라는 이유로 작전 능력을 일정 기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백을 누가 노릴까요?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가 다른 사안에 집중할 때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직후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6년에는 G20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 전력을 잃고 주일 미군도 제한된 작전만 수행할 수 있다면 북한은 그 틈을 노려 심리전, 무력 시위,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균열을 노리는 정치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움직일 수 없는 틈을 타 중국은 해당 해역에 더 많은 해경함과 해군함정을 배치하며 해양 지배권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본의 재난을 계기로 자국의 책임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난 외교라고 부르는데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08년 미얀마 태풍 당시에도 중국은 서방보다 빠르게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도 AI 기술, 스마트 인프라, 재건 인프라 기술 등을 동원해 일본의 구호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지지는 군사적 진공 상태, 외교적 경쟁, 세력 균형의 재편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안보 전략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주변국의 움직임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UN, 아세안, 인도, 유럽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균형감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난민 문제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원전 사고, 생필품 부족, 치안 불안정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국민 수십만 명이 국외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에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의 현행 난민법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가까운 선진국 국민이 대거 난민으로 유입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일본인 난민 수용 문제는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문화적 충돌, 지역사회 수용성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건 동북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보적으로는 세력 균형이 바뀌며 외교적으로는 미중 경쟁의 구도가 재편되고 사회적으로는 난민 문제, 여론 갈등, 정치적 분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공백을 채우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 외교 중재, 경제적 안정 기여 등을 통해 G7,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견국이라는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예고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방비로 위기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지오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